유독 여성들이 다 수분이 부족해요. 특히나 커피가 현대 여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데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그래서 얼마나 진하게 마시느냐, 연하게 마시더라도 내가 커피를 마신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변질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다 수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유독 여성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요. 물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근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다. 그러면 물탱크가 적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적으니까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보면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굶으면 지방도 어느 정도 일부 빠져나가기는 하겠지만 근육이 소실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특이하게도 마른 비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형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인 사람과 비슷한 내 몸에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작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더 수분에 대해서 취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는 급성 탈수냐 만성 탈수냐 나눠야지 될 것 같은데요. 급성 탈수는 2% 정도 물이 부족해지면 증상을 확 느끼게 됩니다. 갈증이라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지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보통 한 5% 정도가 되면 이제 심장이 심하게 뛰게 되고 의식도 잃고 더 심하면 사망까지도 가게 되는 급성 탈수가 있는 반면에 도시 사람들은 급성 탈수보다는 만성 탈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1% 정도의 수분이 오랜 기간 동안 있다 하더라도 탈수가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은 매우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어느 정도 부족해야지 진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만성 탈수냐 급성 탈수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되느냐? 그렇진 않죠. 혈액이 어느 정도 가는데 성이 안 찬다. 이 얘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한두 숟가락 먹고 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숟가락밖에 못 먹는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한 산소가 와야 되고 충분한 영양분이 와야 되고 찌꺼기들을 혈액을 통해서 버려내야지 되는데 이런 상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세포 손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현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대사질환들, 보통은 이제 먹는 음식 때문에 생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숨어 있는 공로자는 바로 탈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 문제가 생겨요. 근골격계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골격계는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이제 튼튼해야 되는데 근골격계 중에 근육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완이 돼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이완이 안 되고 계속 뭉쳐지게 되죠. 오래되면 이제 통증으로 되는데 매 순간마다 척추의 배열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데 탈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혈액순환은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여성들은 근육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워낙에 취약한데 탈수의 문제 또 자율신경의 문제가 같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악화될 거는 뻔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중에 제일 흔하게 이제 벌어지는 바깥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 자체가 생리가 잘 안 되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난소 유방에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유방 자국 난소가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나 호르몬의 문제들을 이제 더 쉽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죠.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사용이 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쁘다 그러면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변질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그건 이제 장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혈액순환 양이 적다 그러면 장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에스트로겐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빨리빨리 청소가 되면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갑상선 전문으로서 이제 유방을 진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환자가 물었을 때 80%는 호르몬의 문제고 20%는 척추 측만의 문제인데 80% 호르몬의 문제는 장 문제랑 관련되고 20% 척추 측만의 문제는 1.5이나 골반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더 심하게 벌어지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악화가 빨리 되고 더 진행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영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유방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안정시키는 화학 성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카페인이 자꾸만 맞게 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먹는 디저트 자체가 장 건강을 해치게 되면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독소 처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물 청소가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청소가 쉽게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청소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거고 혈액순환이 나쁜 와중에 계속 독소는 내 몸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커피가 주는 그 자체의 향과 맛이 내 감정을 좀 더 이제 다독거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카페인의 효과만 좀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디카페인으로 바꾸게 되겠죠.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피해가 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리게 됩니다.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이 카페인을 먹는다고 하지만 커피가 주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영향에 똑같이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카페인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체내에서는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커피보다도 카페인 양이 적은 녹차로 바꿔본다든지 뭐 다른 음료로 전환시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전혀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생리가 끊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갱년기 증상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생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지만 갱년기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 생겨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생리가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갱년기 증상을 느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부각이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에스트로겐 수치가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작용들도 하지만 수분을 좀 저류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에스트로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수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갱년기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생기는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적응하지 못하고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바로 탈수입니다. 만성 탈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훨씬 더 심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열이 갑자기 올랐다, 식었다, 땀이 갑자기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렇게 체온 조절을 잘 못하게 된 이유 자체가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중에 심하게 생길 거야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요. 그것조차도 탈수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입덧은 임신 5주에서부터 10주 사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턱구역질을 하게 되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양수가 이제 막 만들어져 가야지만 되는 시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혈액량이 이제 조금 더 자궁 쪽으로 쏠리게 되고 양수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5주에서 10주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덧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임신했으니까 입덧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내가 폐경이 되면 입덧을 심하게 했던 것만큼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심하게 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가 이뇨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들은 얼마나 진하게 마시느냐, 연하게 마시더라도 내가 커피를 마신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좀 다르거든요. 진하게 마시면 진하게 마실수록 이뇨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또 오랜 기간 마신 분들은 처음 커피를 마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될 때도 이뇨작용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고요.
되는데요. 저염식을 하게 될 때도 내 몸에서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뇨작용은 아니지만 물을 마시는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커피 자체도 괜찮다 아니다 마시면 안 된다 어쩐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 탈수 증상이 있고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적정량으로 줄여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우유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라떼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우유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영양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장 건강을 별로 좋지 않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됐을 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카페인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제 문제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페인의 영양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달달한 것들을 먹어야지만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지만 당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벌써 어린 나이에서부터 카페인에 노출이 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탈수를 자꾸 시켜서 세포를 망가뜨리게 하는데 당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어내고 만성염증도 만들어내고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면 세포 손상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세포 회복이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해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시켜줘야지만 되겠죠. 믹스 커피에는 아무래도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 잔 정도는 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또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안 마시면 입이 심심해서 계속 마셔야 되고 당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믹스 커피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항상 같이 먹는 음식들도 꼭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쓴맛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달달한 음식들을 같이 먹게 되잖아요. 내가 단 음식과 같이 먹는 커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믹스 커피 자체도 문제들이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끊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완화는 되겠지만 이 커피를 좀 오래 끊고 나서 굳이 참아야지 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뤄낸다라는 건 조금 이제 쉽지 않죠. 언젠가는 그런 버릇으로 그런 습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그런 식으로 꼭 커피를 끊어야지 되느냐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커피가 수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셨으니까 수분을 좀 더 많이 섭취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내가 커피를 마신 만큼의 비슷한 양이나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물을 섭취를 하면 보완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뇨작용을 한 만큼 좀 더 보충을 한다. 이게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요. 계속 커피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물의 양도 계속 느리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희석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엔 뭐 물을 뭐 2리터 이상 마시세요. 3리터 마시면 좋고요. 뭐 4리터까지 마시기도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 몸에서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탈수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사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커피를 마셔서 만들어내는 탈수만큼이나 물을 마셔가지고 만들어내는 탈수도 내 몸에 악영향을 주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염식을 하면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또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거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커피로 다이어트 때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소금의 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커피를 마셔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소금 물을 마셔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음식의 소금 양을 충분히 해가지고 먹는 효과보다도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금의 양 자체가 음료를 마실 때 짠맛이 나기는 하지만 음식에서 적절한 간을 맞춰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커피로 또 거기에 소금이 부족해질지 모르니까 소금을 넣어서 소금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하셔야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한때는 방탄 커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지방을 먹으면 배고픔이 덜해지니까
이왕 마실 거면 지방을 좀 더 넣어서 마셔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은 그냥 기호 음식이죠. 꼭 이걸 필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끼니로 때우고 끼니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을 드시게 되는데요. 카페인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인 자체가 내 몸을 좀 회복시키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커피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향이 있고 맛이 나는 음료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레몬수를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레몬수를 물론 뭐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찬 음료보다도 커피와 비슷한 상황으로 좀 따뜻한 음료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만성 탈수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찬 음료가 혈관을 수축한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혈관이 수축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고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탄 레몬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따뜻한 음료로 계속 내 몸에 물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적응하고 훈련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들을 좀 줄이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뇨작용을 줄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장에서 생긴 여러 가지 만성염증들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지, 과식을 한다든지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들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커피만 줄였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보장할 수가 없죠. 여성은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근골격계가 약해서도 그렇고, 내가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고, 주변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시선들도 여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힘든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커피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되어 있는 게 현대 여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데요. 이 커피가 긍정적인 효과만큼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체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양을 줄여보고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현대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